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 SQC의 관리도 제11강 관리도 도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관리도 편의 135페이지 이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요. 혼선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교재 기준에서요. 관리도 적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소주제가 있어요. 도입 전 계획, 도입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네, 다시 도입 전 계획은 세 가지의 주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입 전 준비, 그리고 도입 절차, 그리고 관리도 변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준비에 대해서는 이전 10강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강의에서는요. 바로 관리도 도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후에 세 번째 강의에서는 관리도 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도입 전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관리도를 이제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가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세스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이제 관리도가 위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들이 어디서 어떻게 선택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간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상 프로세스가 끝나는 지점에 관리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변경이나 또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다고 파악이 되는 거고 그 원인을 찾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동이 끝나는 점에 이제 관리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표본 추출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또 연속적이죠. 시계열 분석이니까 또 일정 간격이 막 어제 했다가 또 3일 뒤에 했다가 자 이런 식으로 운영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 파악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정 간격하에 또 순간적으로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데이터를 채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에 5개면 5개를 한번 채집할 때 그 값들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면 그들을 이제 원인 규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 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바로 순간적이다. 외부 변동을 최소화한다. 우연 원인을 확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점들이 있어요. 프로세스 내에는 이러이러한 변경점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목록으로 또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점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관리도에 그런 현상이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관리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에 데이터 타점이 튀어 오르거나 어떤 변동이 발생되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변경점 목록을 빨리 검토해보는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변경점 목록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표본 추출 간격입니다. 이제 비용이라든가 또 변경이 발생하는 속도 너무 많은 잦은 변경이 있다 그러면 표본을 추출하는 간격도 굉장히 짧아야 되겠죠. 이것은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뭐 몇 분에서 길게는 뭐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에는 공정이 이제 프로세스가 안정화되기 전에는 표본 추출 간격을 좀 짧게 잡아주고 그것이 안정화가 된다고 파악되면 점점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적정 표본 크기를 좀 결정해야 되는데요. 뭐 통계적으로 얼마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적정 표본 크기라는 것은 오랜 관리도를 운영하면서 이미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137페이지 보면 표 1-11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관리도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중심선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이제 관리 한계를 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능력 연구, 일반적으로 공정 능력 연구라고 하죠.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스터디 이런 목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
평균값은 이제 중심선으로 그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관리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해요. 중심선을 결정할 때. 자, 이 부분들은 다음 장 PPT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데이터를 이제 관리도에 타점을 하겠죠. 타점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것들이 서포팅이 되게 되면 운영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저먼트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건 계측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측정해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바로 그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공정 능력과 직결된다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 그 DMAC 동영상 강의 이런 별도의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도에서 이제 이탈이 발생했다,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상 원인에 의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X 표시를 해서 그것을 찾아 나가죠. 이것이 변경점에 대한 목록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1순위로 뭐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 이런 그 기본 원인 분석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또 데이터 기록, 그걸 타점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 양식이 있어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그 템플릿에 이러한 것들이 저장이 되고 또 모니터링 되는 화면으로서 활용되고 있는지 다 알려져 있겠죠. 자, 여섯 번째로는 이제 표준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본 추출은 몇 개씩, 점검 주기는 어떻게 하고, 또 계산 타점은 어떻게 하고, 또 패턴은 어떤 표시하고, 관리 이탈할 때는 어떤 식으로 또 기록하고 지침에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법으로서 표준으로서 전부 마련이 돼야 되겠죠. 또 갱신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뭐 기업 내 표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리도 도입 절차 중심선의 결정 조금 상세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중심선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중심값, 평균값을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스터디에 관련된 항목으로 우리 구분을 한다면, 자, 프로세스를 관리하겠다 이런 목적이라 그러면 자, 전략적으로 우리 중심선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세스 운영 경험으로 비춰볼 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위치가 바로 중심선으로 임의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비교육이나 뭐 여러가지 관리도 교육 또는 SQC 교육을 받을 때 중심선은 그냥 평균을 통계적으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확정을 하고 그렇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프로세스를 관리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또 이러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 맞는 중심선 결정 방법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프로세스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때의 평균, 예를 들면 최상의 품질, 가장 높은 수율, 가장 낮은 원가, 이렇게 최상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그 시점을 중심선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어떤 평균 값이 아니고, 자, 이것을 desired average, 희망 평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I 관리도에서 주로 이제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때로는 이제 R 관리도나 P 관리도에서도 이러한 설정이 가능하다. 또 희망 평균이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설정하는 게 어려우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길 원치 않는 어떤 허용 한계값, 이것을 중심선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가장 낮았던 평균, 가장 높았던 평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심선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초과하는 그런 값이 나오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자, 또는 평균이 어떤 값들의 영역 또는 밴드에 머물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값들의 차이가 좀 발생해요. 특정 값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 또 배치 간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 그래서 그 밴드 안에 값이 존재하는 정도를 허용할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등락의 크기보다는 어떤 밴드 안에서의 관리적인 측면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선 관리를 정해진 하나의 값이 아닌 밴드로서 또 관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계적인 어떤 평균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에 맞게 중심선을 관리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를 이제 이코노믹 센터 라인이다, 경제적 중심선,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또 중심선이 따라가면 관리 한계도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경제적 중심선을 기반으로 해서 마련된 관리 한계를 경제적 관리 한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관리도에서 자, 이와 같은 패턴이 떴어요. 그러면 현재 15%, 16% 뭐 이렇게 중심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피관리도, 불량률 관리도니까 낮을수록 좋은 그런 망소 특성의 어떤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 영역에서 현재 프로세스가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6%가 아니라 한 10% 정도의 중심선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또 우리가 2%의 불량률을 희망한다 라고 했을 때,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2% 설정, 이런 것들은 너무 오버하는 거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가 목표인 경우라 하더라도 10%의 중심선을 일단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개선 노력을 해서 2%로 접근해가는 뭐 이런 전략, 이런 접근이 유효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이제 관리 한계인데요. 교재에는 143페이지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정해진 위치에 관리 한계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중심선이 고정값이면 관리 한계도 그에 맞춰서 이제 따라가는 뭐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관리도에 이제 두 개의 관리 한계가 항상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중심선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한계를 하나를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선이 두 개인 경우는 그 중심선 각각의 바깥쪽으로 관리 한계를 한 개씩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두 개는 아니라는 얘기죠. 뭐 우리가 중심선이 두 개인 경우는 굉장히 좀 희소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두 개인 경우는 각각의 바깥쪽에 하나씩 설치가 할 수가 있고요. 또 중심선들 그 사이에는 그러면 뭐 큰 의미가 없다, 그 안에서 변동은 괜찮다, 각각의 중심선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심선이 더 이상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 최고값으로 설정돼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관리 한계는 그 중심선 바로 위쪽으로 하나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이제 원치 않는다, 괜찮다, 뭐 이런 거고요. 비슷한 내용이죠. 아래쪽으로 더 이상 낮아지길 원치 않는 그런 최저값으로 중심선이 설정되어 있으면 관리 한계도 그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거보다 중심선보다 아래쪽에 하나만 설정하는 이런 어떤 설정 방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프로세스가 경제성을 갖는 저점에서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불량률 관리도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안정 상태로 있기 때문에 관리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빼도 된다. 네,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이하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인지 관리도죠, 범위 관리도 같은 경우는, R 관리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포함합니다. 그래서 R 관리도 저점 쪽에서 관찰된 요 X들, 그 X 마크죠. 그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레인지 관리도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반드시 빼지 않고 포함을 시킨다. 이런 부분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도입적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통계적으로 중심선과 관리 상한이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변제 결정된다, 이런 확정적인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요,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관리의 어떤 모니터링 행태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에 관리도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조금 더 우리 엔지니어 연구원분들 관심을 갖고 내용 파악에 임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